중앙대학교 건축학부의 건축사무소 탐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순비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거기에 대표이신 김수영 소장님과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김 대표님이 학부가 이제 홍대에서 시작하셨고, 네네. 대학원도 아마 홍대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게 이제 그때부터 사연이 시작하는데, 네. 일단 졸업하고서 그때 당시에 4년제 제가 그때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제일 빨리 뽑는 사무소가 그때는 11월 달이었어요. 공간이 제일 먼저 뽑았어요. 아, 네. 공간이 제일 먼저 뽑았었는데, 근데 졸업하고서 이제 좀 빨리 이제 취직하고 싶어서 공간에 갔었죠. 아, 11월 달에 그 제일 첫 번째로 뽑았어가지고. 네. 가서 이제 가면 이제 공간에서 그때 당시엔 저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수근 선생님 그 건물 투어. 아, 예, 예. 한두 달 신입생 네네네, 신입생 때. 네, 그거 했는데 그거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 저기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이 생겼어요. 아, 예, 예, 예. 이가.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김준성이라는 그렇죠. 김준성이라는 건축가가 네. 그걸 이제 만들었고 저는 이제 김준성 건축가는 이제 그 잡지로만 알고 그때 외국에 계시다가 그렇죠. 브라질 우리. 91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건축가 환경에 이제 특집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되게 이렇게 신선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때 이상해 선생님이 이상해 교수님이 크리틱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신기했었고 그래서 되게 유심히 계속 보고 있다가 경기대 건축대학원을 이제 만드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공간에 다시 2개월 투어만 하고 저 대학원 가겠습니다. 첫 직장이 의외로 공간인데. 공간인데 아무 잘 안 알려져 있는 거긴 한데. 네, 공간이 마음이 넓어요. 예, 공간이 공간 사옥에 있었고요. 네네. 그 장세영 선생님 때죠. 그때가 장세영 선생님 때고. 그때 그 밑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름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공간 사원만.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경기대 건축대학원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김주호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좀 배우다가 이제 97년도에 이제 김주호 선생님 사무실을 이제 갔죠. 아, 아무래도 대학원의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무소로 이어진 경우네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원 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김주호 선생님한테 가게 되는. 그럼 처음에 혹시 대학 진학했나요, 건축을? 대학 진학이 이게 건축가를 위해서 뭐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홍대는 건축이 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림을 조금 잘 그렸나? 이런 정도? 그래갖고 그런 건 잘 없었고 그냥 그래도 조금 이제 공대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제가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어떤 잔머리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이제 나가기 어떤 큰 건축가의 꿈을 품고서 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건축가를 이렇게 닮아가고 싶은 이런 것들은 그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요즘 친구들은 근데 되게 이렇게 명확한 건축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얼떨결에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떤 면에서 역시 대학원의 김준성 선생님과의 경험이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깊이에서는 있었겠어요, 그죠? 그게 조금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홍대 건축가가 이제 주로 이제 학풍이 약간 프랑스에서 있었던 크리틱도 에스키스라고 하고 그때 이제 그런 학풍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홍대 건축가가 80명이 있었어요.
120명이었나? 아, 예, 숫자가 좀 됐죠. 엄청 많았어가지고 교수님들을 뭐 한두 번 보기가 또 힘든 경우였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여기 포멀한 어떤 프로덕트를 계속 해오고 어떤 어떤 기준들이 좀 있었는데 김 선생님 같은 경우 그 접지에서 접했을 때 그 개념의 출발부터 해서 그거를 이제 건축화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 선생한테 이제 뭐 사실 개인적으로 몰랐지만 그냥 대학원 겪으면서 아 건축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준 게 어떤 프로세스가 포멀하게 뭐 어떤 뭐 매스 스터디하고 뭐 플랜 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에서 어떤 개념을 구축화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됐었죠. 사실 저도 그때 막 기억이 나네요. 이 잡지에 보면 굉장히 거친데 뭔가 이게 이 재료든 다루신 어떤 소재는 거칠지만 공간의 어떤 힘이 굉장히 있으시고 또 기존에 봤던 우리가 그 세련된 영미권의 또 작업들하고 많이 다르신 그 흔적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여기에. 근데 하여간 그럼 그때 몇 년 정도 되죠? 그때가 이제 대학원이 마치고 이제 사무도 간 때가. 그러니까 1997년이죠. 아, 97년 정도? 네, 1997년. 오. 딱 1995년에 졸업하고 대학원 1997년에 졸업해서 바로 갔죠.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네. 저도 사실 96년 12월에 사무소 생활을 늦게 시작한 거라 이게 비슷한 때 고개 건너면 계셨겠네요. 따져보면. 그래서 97년 3월부터 했죠. 네. 97년에서 꽤 다니셨죠? 한 8년 다니셨네? 꽤 지금 사실 꽤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같이 있다고 표현한 게 왜 그러냐면 김 선생님이 그때 좀 이렇게 유명세가 있었긴 했는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김 선생님이 그러니까 몇 군데를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98년도, 97년도가 이제 외환위기. 그렇죠. 근데 사실 외환위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어떤 사무실이 어려웠었고. 워낙 인간적이시잖아요. 일을 이렇게 막. 1998년에 사무실 전체가 범건축에 들어갔었어요. 사무실 전체가. 그때 사실 그런 이합지상이 좀 있었어요. 김병 우리 그분도 창조의 대표로 이제 김병현 선생님도 몇 분이 이렇게 왔다 대형가 이렇게 아틀리에가 왔다 갔다 한 게 있었죠. 그래서 김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 같이는 있었는데 이름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 건축이란 그러니까 스튜디오 아이였었고 그다음에 범건축이었고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여기서 나왔는데 야 나가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때 헤일이 할 때 이제 그때 김종윤 선생님 사무실 옆방으로 온 거죠 저희가. 네, 좀 조급하셨나봐요. 마음이 이렇게 스승님이신데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범건축에서도 한 2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김 선생님이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일은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옮긴 게 이게 김종규 선생님 지하 양재동 287-3번지 그 지하를 김종규 선생님이 쓰고 계셨는데 그 옆에 한 켠을 얻어서 제가 먼저 거기 가서 있었고 김종규 선생님이 이제 범건축에 나와서 이쪽으로 이제 같이 인볼브 되는 게 마루 유닛 2라는 아니 그래서 제가 원래 다른 분들이 기억이 달라지신 게 김종규 선생님 밑에 사셨다 아니다 거기 우리 또 김윤수 선생님이 지다 이게 뭐 다 헷갈리더라고. 이게 보니까 묘하게 겹쳤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005년 정도부터 마루 소속으로 간 거가 그때 양재동 시절에서 바로 옆이니까. 김준선 선생님 여기 있었고 김준선 선생님 여기 있었고 둘이서 있었고. 역시 김준선 선생님이 대인배시네요. 이렇게 딱 바꿔서 이렇게 인정하셨네. 그렇게 같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 선생님이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워낙 또 협업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콜라보레이션을. 네, 그 다음 해 그 한 몇 해 있다가 이제 흰마 서예림 선생님, 네. 이제 네. 저도 몇 번 일을 했었는데. 예, 인볼브가 네. 돼서 이제 그쪽으로 가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아, 맞다, 그때 맞다. 예. 나왔어요. 아, 거기까지 못 따라가겠다. 저쪽 압구정동 네. 신사동에 이제 그 사무실 학교 프로젝트 그때 예, 압구정학교 예, 예. 저희 맞습니다. 그 현재 1호자하고도 콜라보를 했어요 그때. 예, 예. 그레임 선생님하고. 그때 그때 김준성 선생님이 같이 했던데 예, 그 맞아요. 타이밍이구나. 맞아요. 그때 가면서 네. 저는 나왔고, 근데 그때도 그냥 그 김종윤 선생한테 이제 그 사무실에 다니는 것도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나와 있는데 김종윤 선생님이 너 뭐하니 해가지고 이제 출발한 게 이제 마을이었고요. 근데 원래 후일의 어떤 감이지만 김준성 선생님은 사실 좀 인간적이시고 마음은 맞습니다. 넓고 편하신데 우리 김종규 선생님은 굉장히 정교하시고 또 까다로우신 바늘이 안 분이잖아요. 들어가시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바늘 말하는 니들리스맨인데. 네. 근데 어떻게 일하시는 성향을 봐서 두 사무소의 경험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랐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장점, 사실 저는 장점만 장점을 갖다가 많이 봤고요. 김 선생님이 조금 어떤 자유롭지만 좀 이렇게 자유롭다고 하다 보니 이게 그 역할이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다 해야 되고. 네. 김종규 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그 스케줄이 쫙 짜여 있어요. 네. 그 원칙하고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이 정확하게 짜여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소프트하면서 어떤 그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다면, 김종규 선생님한테는 그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이런 어떤 정확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모호한 부분들,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그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서 끊어야 되지, 업무 스케줄이 어떻게 돼야 되지, 그 시공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 마무리들이 오히려 김종훈 선생님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서 모든 걸 도면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명확한 어떤 기준들,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데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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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쪽 어머니 같은 분, 한쪽 아버님 같은 분 우리가 다르잖아요, 성향이. 네. 그래서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를 묻는 건 아니고 네. 네. 조금 영양적인 건축적인 영향면에서 네. 좀 어느 분이 좀 영향을 더 크게 받으신 것 같아요, 자기 작업하는데. 사실 이 두 분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 다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김종규 선생님 사무실에 있을 때 그 네.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 책이 이제 나중에 드릴 책이 이제 알바로 시자 선생님하고 상당 기간들을 같이 일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우르퍼시픽 기술연구원, 그러니까 아우르퍼시픽 원래 이 출발이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그 경영대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그게 안 지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알바로 시자 전담반이 됐었어요. 전담반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시자랑 에피소드가 사실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뭐 저런 거 하잖아요. 저기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건축가 10명, 내가 좋아하는 소설가 10명, 뭐 설치 미술가 10명,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늘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늘 아무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항상 그 1번이 알바로 시자였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을 때였는데, 근데 알바로 시자였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2등이 좀 웃기는 얘기는 김준성이었어요. 그래? 가야 될 운명이셨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분을 이제 처음 만나는, 포르투갈에서 처음 만나는데, 이제 사실 제가 거기서 그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상태에서 가서 이제 일을 서포트를 하는데, 사실 너무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와, 저런
꿈에 그리던 아, 건축가랑 네, 옆에서 네, 내가 네. 하는 게 사실 뭐 담배 재떨이 피우고 아, 네. 이 저기 그 에스프레소 타고 뭐 연필 깎고 네, 네. 저도 한 10년 차 됐으면 저도 실장이었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그거 하고 있었는데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시자가 복사를 하나 해오라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긴 큰 종이를 썼는데 네, 네. 복사를 해오라고 하는데 복사를 하는데 시자가 이 금을 이렇게 거줬어요. 이렇게 오, 네 군데로 여기까지 해라. 요렇게 네. 해오라. 네. 너무 그게 긴장이 되는 복사를 하는데 네. 이게 거기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보면서 막 한참 막 맞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어. 맞춰서 하고 뭐 그 기억이 사실은 제일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 네, 네. 여전히 늘 연필 깎다가 복사해오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그 첫 번째 과업. 네. 그게 좀 사실은 에피소드 같은 아닌 에피소드인 네.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우리 농담으로 군대를 다시 토해서 네, 경험 많은데 줄까지 또 예. 마시는. 근데 늘 작업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알고 시자 작업 방식이. 네. 그러니까 진짜 명확한 어떤 한계하고 치수하고 스케치에다 보이는 어떤 치수들이 네. 사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시자하고 같이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시자 홀릭이더라고요. 네, 네. 집에 가보면 이제 숟가락까지 다 이제 시자가 만든 걸로 쓰는 그런 네. 시자 홀릭.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짜 옆에서 보면 너무 귀여워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33년생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걸 옆에서 이제 그려나가는 걸 보는 건 굉장히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자와의 첫 만남, 첫 과업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스페니시 아키텍트들이 대부분 좀 그런 정교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소트 모우라 보면 정교하고 또 제가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갑자기 옛날 우리나라 태권도 공원에 초대받으셨던 그 스페니시의 그 나이 많으신 분도 패널이 라파엘 모네오? 모네 아니었어요. 기억 안 나. 자료 찾아보면 패널이 그냥 정교함으로 꽉 차있던 그런 재능이 많다고 그러죠. 이렇게 재기가 많으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저기 쭉 가다가 건축사를 따서 그러셨나요? 이제 독립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룰 마지막으로. 예, 마룰 마지막으로 네. 2010년 이제 4월에 독립을 했는데 네. 사실 저는 그때까지 건축사가 없었습니다. 아, 독립은 했지만. 아, 그래요? 안 따고 그냥 독립하셨네? 무슨 지금 생각하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는지 없이 나왔고 2010년 그때 그러니까 일이 뭐 일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와서 뭐 가출에 약간 있으시구나. 가출이라기보다 한 번씩 떠나시는 한 6년 정도 됐었고 그때 이제 기술연구원을 딱 감리까지 딱 마쳤을 때 어떤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다 찍고 이제 완전히 이제 기술연구원에 이제 감리하면서 다 정리까지 끝난 시점. 그 시점에서 이제 곧 끝나고서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김종수 소장님 뭐 이렇게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사무실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거 같습니다. 나의 길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비전을 보고 나온 건 아니었는데 대학 갈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온 것 같고 그거가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했죠. 컨스트럭팅이라는 저 책을 만들었고, 저 책을 한 2년 가까이 해서 만들었었으니까요. 뭐 할 일도 없었고, 사실 처음에는 뭐 나와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초동 저 설해마을에 처음 있었는데 거기서 그 서초동에 있는 도서관 다 갔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사무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은 새로 나와서 큰 뜻을 품고 남들이 보기엔 차린 것 같으나 거의 백수 생활하는 상황이에요. 백수. 예. 더 웃긴 건 그때 당시 결혼도 했는데 이제 백수 이제 남편 이제 사기 결혼 당한 백수 남편인데. 요즘 같은 시절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표현을.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나와서 근데 그 어떤 그 뭐 꿈을 갖고 간다기보다 꿈이 뭐 명확했다기보다 사실 그런 결정이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막 그런 건데도 그냥 이게 어떤 큰 생각 없이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한 게 이제 그러면 지난해 했던 걸 정리하자 해서 이제 책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백수죠. 백수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9번 시험 번째 만에 이제 건축사를 땄죠. 요즘 뭐 우리 유명하신 모 총장님 생각이 나네요. 예, 9번 만에. 9번 만에. 건축사를 따고 묘하게 그때 이제 파인링크가 처음 이제 수주가 돼서 프로젝트 수주가 되고 그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건축사가 없었어요. 예. 11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럼 직원 중에도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고요. 그럼 건축사 사무소 등록은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빌려서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날 됐어요. 전에 11일 딱 땄구나. 딱 땄어요. 예, 그때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 계약하고 한 며칠 후에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 1월 1일에 이제 어쨌든 등록을 해서 1월 4일 날 나왔으니까. 예, 이제 그게 파인링크 첫 프로젝트가 이제 파인링크 자연스럽게 파인링크였고 그 파인링크가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젊은 건축가상의 어떤 첫 프로젝트의 계기가 그렇죠. 되는. 의외로 나중에 뭐 소개해 주시겠지만 우리 또 유명한 공공 프로젝트로 순비 이름을 널리 알린 영주시 실내 수영장과 더불어 이 파인링크가 거의 아마 대표작이 아니실까 또 생각합니다. 첫 작품이자 그 대표작이죠. 참 그 작품을 좀 원래 소개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고전에 순비 최근 되면 어떻게 사무소 장명이나 그 정하는 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저희 사무실에서 늘 이제 이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순비가 뭐냐면 저기 그 제주도에 왜 순비 소리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소리냐면 이제 해녀들이 이제 물 속에 이제 풍덩 들어갔다가 이제 숨을 참고 있다가 이제 이 숨쉬러 이제 올라오면 이제 압력차 때문에 이게 휙 나오는 바람 소리 같은 휘파람 소리 같은 돌고래 소리 같은 어떤 그런 소리가 픽 나오는데 그걸 이제 순비 소리라고 이제 제주도 말로 그러는데 사실 제가 뭐 제주도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어감이 좋아서 그냥 어감이 좋아서 이제 순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든 삶이잖아 이게. 그렇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건축사 이게 물 속에서 참았다가 올라와서 이제 소리 한번 지르고 또 들어가고 또 와서 이제 휘파람 소리 또 떼고 또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죠. 이게 사무실이 순비 소리 같이 돼가는 느낌. 너무 뭐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숨을 참아라 이런 건 아닐까 이게. 참아라가 아니라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이게 설계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이상씩 가야 되고 시공을 하더라도 뭐 1년 뭐 6개월에서 1년까지 최소한 1년 이상씩은 기다려줘야 이게 완성품이 나오는데 이게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런 지금 저희 순비 소리 같은 어떤 참음의 과정이 길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이게 뭐 힘들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참어라기보다 이게 건축 자체가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길어요. 그 긴 기간 동안 계속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뭐 각종 수백 명의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참으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최종 탄생해 나는 게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 이름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런 건축이라는 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요즘에 하면서 저 직원들한테 야 우리 이름 바꿀까?
의외로 저기 원래 물어보려는데 가령 순비가 지향하는 건축이나 또 사무소의 건축 철학이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사무소 명칭에 꽤 많은 함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어쨌든 공공 건축이든 민간 건축이든 워낙 어떤 건축가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긴 시간이 필요해야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결과물을 위해서 또 물속에 풍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 이렇게 건축가의 어떤 삶과 닮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파인링크 얘기로 들었을 때 소개를 해주시죠. 파인링크는 정말 우연치 않게 수주가 된, 이것도 어디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수주가 돼서 이제 시작한 거였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저 디자인 회사였었어요. 디자인 회사였고, 그 파주가 이제 공장 단지, 파주 출판 단지 안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4개밖에 안 지어져 있을 때였어요. 초기죠. 네, 초기, 완전 초기. 그리고 저희가 5번째. 그 정도. 주변에 다 비어 있었어요. 임지영 선생님 거가 지어졌었고, 하여튼 몇 개, 4개째가 였었고, 초기였었는데, 건축물이 어떤 좋은 건축물로 되기 위해서의 가장 큰 역할이 늘 회자되는 얘기긴 하지만 건축주가 좋아야지 된다는 그런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셨어요. 전적으로 믿어줬고, 시간도 사실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 어떤 작업이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완벽한 신뢰를 해주셔서, 저희가 내놓은 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놔두면 그냥 건축가는 잘 하잖아요. 그에 대한 보답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좋은 성과를 좀 이뤄냈던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인링크가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시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그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에서 2014년에 완공됐던 거거든요. 4년, 개수하고 4년 만에 이제 뭔가 하나가 완공되었었던, 1년 반 만에 이제 이건 빨리 끝나가지고 이제 1년 정도 걸렸구나. 걸렸던 건데, 그 치수에 대한 어떤 확인들을 하는 어떤 건축물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무슨 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어떤 체득한 어떤 건축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국내에서 여행도 그렇게 많이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가장 지금 일반적인 건축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지금도 저도 그렇고, 제가 딱 그런 일반적인 건축가의 학생인데, 아마 그 시자하고 같이 일하면서 어떤 치수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내가 지정해줘야 되는 치수들, 그리고 그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전기,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음으로 실험해본, 그러니까 확인해본,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처음 이렇게 적용해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어떤 다른 것보다는 그냥 기존에 제가 배워왔던 것들을 한번 어떻게 다루어 보지 공간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묘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빛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제가 있을 때 저희 사무소에서 이 파주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던 때라
저도 기억나는 게 여기에 굉장히 그 김 이사장님부터 네. 포함해서 훌륭한 건축주들이시잖아요. 우리 건축을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네, 네. 위대한 건축이라는 또 명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첫 프로젝트 인생 첫 개소 후의 프로젝트의 건축주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을 만나지 않았을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치수라든지 우리가 뭐 공간, 빛 이런 거 우리 건축가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때로는 건축주 분들은 또 그런 미학적인 것보다는 기능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 더 중요시하시고 또 충분히 건축가가 전달하는 어떤 디자인의 의도를 또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그때 다 그걸 같이 공유하셨나요, 건축주하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저기 삼성 그 이런 핸드폰 나오면 그 포장을 하는 네.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포장지를 디자인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디자인하는 어떤 그 관점도 조금 있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그 평면적인 어떤 그 디자인은 자기는 잘 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3차원에 대한 얘기들은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명확하게 그냥 선을 그셨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건축주분이 이제 관여하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색깔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난 이런 색깔하고 톤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만 얘기하셨고 그리고 기능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 저는 그 기능적인 부분들은 그 건축에서 미학보다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충족해야 되는 거다. 기능이 기능을 떠난 미학이 미학일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늘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들에 대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이제 교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주분께서는 워낙 그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했을 때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뭐 쉽게 이제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후에 이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셔야 되죠? 사실 전문 건축가 상을 타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젊은 건축가 최근에 오늘 며칠 전에도 이제 발표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젊은 건축가 그러니까 첫 작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어떤 경쟁을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학교 때도 그렇고 뭐. 학부 때도 뭐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어떤 경쟁을 안 하다가 한번 그때 사실 나이도 뭐 43살 거의 끝에 머리였었고 그때 이제 그 노드플레인이 아니라 김민석 소장, 박현진 소장, 그 OBBA의 그 박상준, 이소정 소장님과 같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제정신 아니었었죠. 저는 보고 처음 어떤 나를 처음 브리핑한다는 게 이제 처음 있었고 그 뭐 읽었죠 보고서 읽었고 근데 어쨌든 뭐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 전용 교수님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 처음 이제 그 나이 43세 이제 처음 건축계 분들을 만나게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이렇게 내밀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안으로 향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협회도 오시고. 그러니까 처음 그런 분들을 이제 그때 돼서 건축 시작한 지 이제 뭐 한참 지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뭐 교류 같은 건 전혀 없다가 교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일만 했던 것 같고. 처음 이제 그 젊은 건축가상을 타면서 그때 이제 그때 윤수현 소장님 뭐 이런 회장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공공에 대한 생각은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간 처음 프로젝트는 이제 민간 프로젝트였고 관심이 없었고 그때 그 4.16 그 전시장을 세건협에서 꾸며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젊은 건축가상 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그 윤선 소장님이 그때 얘기를 하셔서 그 저희가 디자인하고 그 관리해서 그 행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등 달고 뭐 이런 것들 쭉 연결하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공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 이런 게 공공이 있구나 이런 공공이 근데 여전히 이제 젊은 건축가상 그 책에 보면은 저는 공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공공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이었고 예, 젊은 건축가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제 아 공공이 이런 거고 아 설계 공모가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되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 공모 같은 것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영주 그때 이제 세관역에서 이제 설계 공모를 이제 그 기획하면서 굉장히 좀 신선한 그쪽 판을 신선한 새로 판을 바꾸기 찾죠.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윤선 소장님이 야, 공모전인데 한번 해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랬던 거.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영주 수영장이었었습니다. 영주 수영장이었고, 그 저희 사무실 두 번째 프로젝트죠 이게 그 건물로서 두 번째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그때 아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었던 게 그게 되게 신기한 판이었는데. 그 권투 연습장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또 조를 우연히 짜서, 예. 권투 연습장 우리 김준성 김준성님이 조를 짜서 들어오라고. 예, 조를 짜서 들어오라는데 조를 짜서 들어갔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아는 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늘 알았던 이제 김 선생님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그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시는 거 보고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뭐 그때 무슨 악에 바치셨는지 자기는 누굴 좀 때려야겠다고 자기는 권투 연습장을 할 테니 너는 수영장을 해. 사실 이미지만 보면 김 선생님이 수영장 제가 우리 예, 사실 저도 권투를 수영장 하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권투 연습장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건데 뭐 진짜 뭐 하늘이 도와서 그런지 어쨌든 그 당선이 됐었죠. 당선이 됐었고 그 프로젝트로 이제 공공에 대한 이제 경험을 이제 공공의 첫 발을 이제 들여놓기 시작한 근데 첫 발을 굉장히 아주 크고 깊게 들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로 영주가 우리나라에 아주 공원 중에 큰 일종의 메카 같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세관역이 워낙 네. 잘 이렇게 닦아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건축가들이 있었고 사실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들 연관돼서 무슨 문화예술 문체부에서 했던 무슨 어디 고치기 뭐 이런 사업들은 인벌브가 돼서 했긴 했지만 건물로서 하나의 어떤 그 설계 공모를 통해서 들어간 건 이제 처음 있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가 당선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던 거죠. 이게 사실 처음 경험하는 그 공공의 어떤 근데 묘하게 잘 그 영주 그 주무관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엔 되게 불평을 많이 했고 막 그랬지만 잘 도와줬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발주처가 좋아야지 좋은 건축물이 된다는 말이 뭐 맞다는 걸 또 확인해 본. 근데 그 뭐 당선 그 당시에 되실 때 표현 나왔지만 사실 그에 보면 시민들의 어떤 그 이용에 관해서 굉장히 섬세한 어떤 구상들이 많이 들어가서 되지 않았을까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파양이 첫 번째고 이제 수영장이 두 번째. 예, 지어진 두 개가 사실 굉장히 사실 인상 깊은 이 프로젝트들이에요. 사실 저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프로젝트가 해서 이렇게 그 일이 계속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공모전을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에 접했다는 게 더 맞는 상황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어쨌든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다는 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작은 그 민간 프로젝트들은 있었습니다. 뭐 정민문화사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있으면서 이제 조금 이제 결정적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됐던 게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 이걸 어떻게 연속적으로 다른 이슈를 만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공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들이 수영장을 사용할 때 어떤 느낌으로 와야 되지? 그리고 사실 그 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지라는 늘 하는 말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경사지였는데 이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그 수영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시민들이 그 경기에서 뭐 어떤 뭐 이렇게 뭐들 통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오다 보면 수영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좀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큰 이슈였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역시 뭐 물이 있었고, 그 물에 그 1층에 어떤 수영장을 저희는 1층에 뒀었는데, 그러니까 물하고 빛하고 반응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인딩크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수영장을 하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여전히 빛에 대한 어떤 문제였고, 그 빛이 파인딩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폼 노출 콘크리트였는데, 그 유로폼 콘크리트 안에서 어떻게 담겨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면, 얘는 물과 어떻게 반응하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초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수영하러 들어왔을 때, 이 시간대는 다 다른데, 그것도 역시 천창을 통해서 물과 반응하는 어떤 그런 뿌연 어떤 그림자들 혹은 빛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수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경험을, 나는 이런 수영장에서 했는데 너는 이런 수영장에서 했니? 뭐 이런, 그러니까 자연광에 대한 어떤 그 재료하고 만나면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이 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거는 관심이 계속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계에 들어왔는데 어떤 물 속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그 빛하고의 어떤 관계들을 맺으면서 자기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수영하면서 수영만 하는 게 뭐 이렇게 지하에서 수영만 항상 하다가 이제는 이제 1층의 어떤 그런 빛을 받으면서 수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 사실 저는 이제 우리 한쪽 축으로 예전에 정기용 선생님이 동사무소 이제 목욕탕 프로젝트 할 때 당시부터 최근에 그 건축계획 하자였던 구산동의 도산마을, 예, 거기 보면 이제 한쪽 축이 이제 우리 사용자 시민들에 대한 그 강조가 이제 공공성이라는 우리 키워드로 이 공원축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쪽 축으로서 이제 건축이 가지는 어떤 순수한 그런 미학적인 어떤 면이랄까요? 공간의 어떤 퀄리티에 관해서 놓칠 수 있는데, 우리 김수영 대표님 그 두 가지를 다 잘 연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원래 처음에 그 공공성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깊이 고민 안 하시다가 아까 프로젝트가 맺어준 템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세건축사협회 활동도 있고. 근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이게 좀 공공성이나 이런 관점을 보시기에. 사실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 이제 영주 수영장을 통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공 프로젝트가 꽤 많은 그 부분을 저희 프로젝트에서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 뭐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건축적인 어떤 지향점과 공공이 가져가야 될 지향점이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제 막 요즘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후로 계속 현상 설계 공모전을 했었고, 그 설계 공모전이 계속 이제 결과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이 공공성이라는 게 특별할 건가? 그러니까 뭐 이런 오히려 공공성이라는 게 어떤 건축적인 이슈들하고 반하는 건가? 뭐 이런, 아니면 혹은 가치가 그게 뭐 아주 특수해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있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해로
공공성이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건축의 어떤 이슈들하고 공공성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연의 성질과 공공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공공성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공간이 돼야 되는 건가? 라는 사실은 이제 그 여전히 갖고 있는 어떤 네.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숙제죠. 예, 예. 그리고 또 꼭 건물만으로 공공성이나 이런 건축의 어떤 그 핵심 개념을 따지나 가치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축도 건물 외에 많은 저기 출판을 아까 알바로 시자책을 네, 소개해 네. 주셨지만 책도 내시고 네. 또 전시회도 하시고 또 각종 미디어 관련 네, 네, 작업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거는 거기 원래 하나의 마음 속에 내가 이 꼭 건물 짓는 거 외에 해야겠다 네.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셨나요? 맞아떨어졌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어떤 그거를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그건 해볼만 하겠다. 라는 어떤 것들, 그래서 아마 접근이 됐었던 내용들인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저기 전시하고 미디어라기보다 이제 전현 교수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지금 저기 연구 관련을 조금 밀도 있게 건축가가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묘하게 매년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 대한 게 사실 건축가가 인벌브된 어떤 연구가, 꽤, 저 입장에서는. 그 연구의 어떤 그 그러니까 연구의 어떤 그 퀄리티 문제라기보다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공공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공공에 대한 성격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지, 그리고 이게 사실 연구를 통해서 건축적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사실 언어들이 어떻게 건축 언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에는 뭐 전시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매년 하나씩 연구를 꼭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냥 인볼브 돼서 그냥 하는 그냥 뭐 제가 뭐 주력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서포트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 건축가가 보는 연구. 예. 아니 사실 우리 르꼬르비제 선생님 같은 분도 거의 뭐 50몇 권의 책을 쓴 게 결국 건축가로서 연구를 하고 성과를 또 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전시 미디어 코너가 따로 있어서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코너를 아예 따로 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연구가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또 법제화도 바뀌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묘하게 그런 관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그러니까 물론 최전방에서도 뭐 있지만 이 뒤에 어떤 후방에서의 어떤 굉장히 내실 있는 어떤 그 싸움들, 이 전후방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움직여주면은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상 자세히 소개 못해도 우리 그 건축공간연구원하고 국회 이전에 관한 마스터 플랜 연구도 하시고 또 지금 특별 가로구역 관련 연구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학구적인 건축가 또 상을 타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앞에 박인수 대표님하고 파크이즈 인터뷰할 때 연구소를 진짜 설립하셨더라고요. 그 세제 특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연구소도 어쩌면 만드실 줄 모르겠네요. 연구소를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설립하셨어요? 아, 몰랐네. 설립해서 진짜 연구를 하시려는구나. 연구에 대한 것들은 사실 계속 시간만 있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계속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냥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우리 지적인 건축가의 대명사 김수영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인터뷰 내용을 나눴는데 우리 순비가 지향하는 어떤 그래도 좀 압축해서 건축에 관해서 건축관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압축해서 풀었으면 어떤 건축을 앞으로 하고 싶다
사실 그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어떤 생각들하고 지금 생각들하고 크게 바뀐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요번 연도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지금 5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수서 네네. 아파트가 우리 지금 아파트 공공 프로젝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네. 그 지금 부산에 지금 그것도 공공 프로젝트인데 지식산업센터가 네, 지금, 지식산업센터. 예, 지어지고 네. 있고 영주에 아주 작은 어떤 작은 그 커뮤니티 하우스가 지금 목구조로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에 지금 민간 건물인데 이거는 뭐 사무소 건물이 이제 지어지고 있고 한데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늘 이제 뒷목을 잡는 게 어떻게 해야지 새로워지지라는 어떤 생각의 어떤 것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예. 새로움에 관한 어떤 새로움에 관한 이슈들이 건축가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내가 새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떠밀림, 하여튼 뭐 이런 계속 어떤 그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새로워진다는 걸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잘 기술적으로 정비된 것들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게 난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 아이폰처럼.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움이라는 게 어떤 뭐 다른 어떤 것들의 어떤 역할, 뭐 물론 그런 협업,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협업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것과의 어떤 학제 간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도 있고, 새로운 툴을 통해서도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 제가 늘 가져왔었던 디멘전, 뭐 빛, 그리고 공간의 어떤 사용성,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기는 합니다. 환경도 새로워지고 주변이 새로워지고 있어서 사실 그 새로움들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저희의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모든 건축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떤 이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어떤 뭐 다른 어떤 것에서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고 그렇지만 이제 전 새롭다는 걸 어쨌든 기술적인 새로움이라고 늘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채워지지 않는 기술적인 새로움들에 대해서 사실 매우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향점이라기보다 지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저는 그 건축가가 성장하려면 시공과의 과정에서의 어떤 교류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공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심하고 이제 민간이라고 해도 어떤 기술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현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건축가가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술적인 축적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시공 현장이 이게 네. 그 도면 그릴 때하고 또 다른 건데 그렇죠. 네, 맞죠. 이게 그거에 대한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런 게 사실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급 건축을 해야 되나? 이게 고급을 해야지 기술을 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독일의 장인들이 절차 탁마하다 보니까 명품이 되어 있는 뭐 그런 걸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게 뭐 저한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구축 방법으로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적합성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자꾸 채워 나가지 못하는 게 사실 지금 제일 갈증이 심하고
사실 저희 지향점이라는 건 아마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발견해내고 그걸 갖다가 다시 설계에 적용하고 그걸 이제 다시 설계에 적용한 걸 다시 기술로서 그 구현하고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축가? 이게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지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늘 갖고 있는 어떤 모습?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왠지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라는 약간 미스가 떠오르는 그 생각과 네. 사유와 사물의 네. 일치를 예. 아이고 그 생각과 이게 사물을 일치시키려 했던 그런 좀 떠오릅니다. 예, 확실히 떠올라요. 근데 또 기록을 쳤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중대 한번 특강 오셨더라고요. 왔었습니다. 네, 네. 그 특강 주제를 그때 sustainability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지속 가능성 예, 예.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대학에도 또 똑같은 주제로 네, 강의를 네, 해서 네, 네, 네. 두 가지를 느꼈죠. 이게 또 울고 먹으시는구나 하고 사실 바쁜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보다 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뭔가 지속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했던 것 같은데 친환경 느낌이 아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그 맞습니다. 일관성을 말하는 사실 지속성이지 지금 않을까. 제가 말하는 어떤 지속 가능성은 건축가가 가질 수 있는 직능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게 사실 저희의 어떤 가장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건축가로서 성장하고 있고 그 이제 기회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지속 가능 그 젊은 친구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할 테니 젊은 친구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 이 지속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 그게 사실은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술에 대한 건데 이게 저는 요즘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물론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부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저도 공공일 하는 거 여전히 그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총괄건축가라고 해서 이제 동작구에서 이제 자문을 가게 되는데 이제 현상 설계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저는 이게 자문을 가서 그러니까 그분들 자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작구청 건축가를 자문하게 되는데 자꾸 니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많은 수많은 어떤 그 거침들이 이 친구들한테 이제 첫 프로젝트로 이제 막 거침들이 오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뭐 그렇게 큰 프로젝트도 아닌데 그 거침들이 그렇죠. 이렇게 계속 오니까 야 얘네들 나도 하기 싫을 때 너무 많은데 이거 내상 당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속 그렇죠. 가능성인데 이게 내상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게 첫 번째부터 물론 공공 프로젝트니까 이제 돈은 벌 수 있지만 번다기보다 일전에 어떤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트러블이 좀 덜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 심한 어떤 과정들 그리고 각종 심의도 있고 또 절차에 많은 옥상옥 어떤 규제도 있고 그리고 뭐 잘못하면 뭐 프로젝트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리고 기껏 뭐 계속 해놨더니 시공 현장에서는 거의 이제 볼 수 없는 꼴이 돼버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해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 민간으로서 좀 잘하시는 분들 많고 좋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굉장히 잘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많아졌지만 책임이 너무 이제 좀 괴물처럼 그 책임들이 이제 건축가한테 막 떠넘기지는 어떤 그런 적합적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계속 어떤 업을 이어 나가려면 좀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떤 알고는 있어야지 조금 이렇게 감당이 되지 않을까 혹은
그러니까 무턱대고 일대 들어가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그러니까 지속적 길게 본다면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좋은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크게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은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지속성이라는 게 네, 우리가 친환경 건축에서 말 많이 하는 네, 그런 네, 어떤 네. 에너지 문제가 아니고 전혀 네, 그 우리 건축을 어떻게 보면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네, 네. 그 저변을 네, 건축가 네, 확보하는 거. 네. 그렇다고 그걸 또 건축가 혼자만으로 무소의 안 되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제도나 이런 게 네, 네, 또 네, 다 네.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네. 개혁되어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는 뭐 총괄 건축가 활동도 하시고 네. 서울시 공공건축가나 교육청 일도 많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 의식이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인터뷰 시간이 꽤 됐는데 그래도 우리 이게 중앙대학교 학생 인터뷰라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현재 학교에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혹시 네, 어떤 네. 말을 건축적인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네. 어떤 마지막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과정들이 이렇게 사실 녹록한 과정들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니고 이제 그런 그렇죠. 건데 이제 글쎄요 사실 어떤 걸 보면 이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역할도 안 되고 사실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그냥 선배 입장에서 그러니까 꼭 건축을 하는 어떤 입장이 아니더라도 글쎄요 이게 사실 제가 있던 어떤 계기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계기들이 이렇게 꼭 저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계기들이 이렇게 어떤 비전을 갖고서 이렇게 뭐 여기를 해야지 뭐 이랬던 적은 계획이 있이 어떤 걸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건 무식한 건데 그 무식함을 갖다가 이제 어찌 온 건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밝고 이제 어쨌든 그 입장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물속에 발을 담궈봐야지 발이 젖는 걸 알지 이게 풍덩 담가봐야지 젖는 걸 알고 젖지 않으면 어떻게 안 젖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프로젝트에 풍덩 들어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뭐 이렇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보는. 그러다가 근데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일단 들어가는 봐야지 이게 나오는 법을 배우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인투하는 법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영화 속에서 그 황정민 배우가 들어와 이런 지금 그런 멘트.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이 50이 되셨나요? 이제 만 50입니다. 만 50이 예, 되셨군요. 52입니다. 이제 딱 저나 5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니까 청년이다 시절에서 우리 까먹으니까 작년이다로 이제 들어가는 타임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사실 순비가 그동안은 좀 루키 네. 사무소, 젊은 사무소 또 우리 젊은 건축가상 인상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중견 사무소 이렇게 터닝 포인트 지점 같아요. 아마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보다 앞으로 순비가 가는 길이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발전과 또 건축계에 기여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으면서 이걸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